안녕하십니까. 수상한 스튜디오 딸기 케이크입니다. 촬영을 하는 장소를 보고 스튜디오라고 부르죠. 원래 뜻을 찾아보시면 작업실 뭐 이 정도로 나올 겁니다. 제 작업실입니다. 스튜디오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를 꼽으라. 그러면 저는 뭘 꼽냐면은 스튜디오를 꼽아요. 스튜디오 자체가 장비라는 얘기죠. 자, 오늘은 스튜디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스튜디오를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 조건에 맞는 스튜디오를 만드시면 되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 촬영자들이 조건에 맞춰서 스튜디오를 고르는 게 아니고 스튜디오를 먼저 고르고 그 다음에 조건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하고 실제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랍니다. 저는 굉장히 천장이 높고 좌우 폭도 한 20m 정도, 그리고 길이는 한 30m 정도, 그런 공간을 좀 스튜디오로 쓰고 싶은데 그런 공간을 쓰게 되면 유지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특히 천장이 2배로 높아지면 냉난방비가 엄청나게 나오겠죠. 뿐만이 아니고 임대료도 꽤 비쌀 겁니다. 옷이 아까부터 마음에 걸려요. 마음에 안 들어. 사진에 관련된 옷을 입어보라 그래서 입었는데 썩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여보세요. 자,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냥 가야죠. 했던 말 또 해야 되겠네요. 자, 제일 먼저 스튜디오. 제일 먼저 고려하셔야 될 거는 안에 들어있는 색입니다. 어떤 색으로 스튜디오를 꾸밀 것인가? 핑크색 스튜디오가 좋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스튜디오는 기본적으로 무채색으로 가는 거예요. 흰색이나 회색이나 검정색. 왜 그럴까요? 자, 우리 카메라를 한번 보죠. 내 카메라가 어디 떨어져 있나? 여기 있군요. 자, 제가 사용하는 알파 900입니다. 어떤 색이죠? 검정색이죠? 왜 검정색일까요? 정물 같은 거 촬영하실 때 만약에 카메라가 유채색으로 파란색이다. 전 파란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파란색이다. 그리고 조명을 놓고 이렇게 가가지고 촬영을 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카메라가 파란색이면 빛이 여기 맞고 파란색으로 반사가 돼가지고 피사체에도 푸르스름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카메라는 검정색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스튜디오도 무채색을 쓰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스튜디오를 빨갛게 칠해놓고 촬영을 해보시면은 조명이 빵 때렸는데 피사체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벽에 날아가서 벽에 맞고 빨간색이 바운스가 돼가지고 피사체에 불그스름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스튜디오는 하얀색이나 회색 혹은 검정색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검정색으로 칠을 해놓으면 제가 여기서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될 때 여기를 하얀색으로 다시 칠해 드려야 되겠죠. 복구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흰색을 그냥 쓰고 있습니다. 흰색도 괜찮거든요. 다음은 스튜디오하고 피사체의 관계예요. 자, 제 스튜디오는 대략 이 정도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위에 보시면은 전동 배경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멍청했죠? 전동 배경을 달다니. 자, 그리고 전동 배경이 내려오면 대략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죠? 위에서 본 모습이에요. 그리고 조명을 설치하면 이렇게, 뭐 이렇게 위에 탑라이트 이렇게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설치가 돼요. 그림으로 그려놓으니까 그럴싸한데 실제로 촬영해보면 참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조명이 움직일 공간이 좁다는 거죠. 사진에 따라 가지고 조명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이렇게 거릴 공간이 좀 여유롭게 있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배경지를 내리게 되면 찍을 수 있는 사진이 몇 가지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인물 사진이라든가 이런 배경지를 내려서 찍어야 되는 그런 사진은 많이 안 찍습니다. 대체적으로 한 요만한 테이블을 갖다 놓고 여기서 정물 사진 정도를 찍어요. 인물을 찍게 되면은 임대 스튜디오를 찾아가지고 돈을 주고 스튜디오를 빌려서 촬영하는 편이죠. 자, 촬영 장소가 작으면 작은 대로 조명도 조금 작은 걸 쓰시면 되고요.
조명을 큰 걸 쓰시려면 촬영 장소가 따라서 커져야 돼요. 자, 스튜디오의 앞뒤 길이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면 돈이 되는 대로 쓰면 됩니다. 그게 사실 정답이죠. 돈에 맞춰서.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작업실을 쓰기 전에 쓰던 곳은 어떻게 기획을 했냐면 사람을 한 명 세워놓고 제가 이 뒤에서 카메라를 들었을 때 70-200 2.8짜리 뭐 이렇게 오래 쓰지? 렌즈를 들고 200mm 줌을 쭉 당겼을 때 모델의 전신, 그러니까 발 밑으로는 한 50cm, 머리 위로는 한 1m 정도 나올 만한 길이가 필요했어요. 대략 한 15m에서 20m 사이면은 이 정도 촬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사용하셔야 될 렌즈가 있죠. 내가 갖고 있는 렌즈가 뭐 300mm 렌즈다. 300mm로 내가 뭐 허벅지에서부터 머리 위 1m 지점까지 촬영을 하겠다. 그러면 그 정도에 어울리는 길이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쓰는 장비에 맞춰서 1.5 크롭 카메라면 조금 더 긴 거리가 필요하겠죠. 그런 식으로 길이는 그렇게 구성을 하시면 되고요. 폭은 내가 쓰는 조명의 크기하고 이게 움직이는 거리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장비를 무엇을 운영할지에 따라 가지고 스튜디오의 어떤 형태라든가 그런 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높이가 높으면 좋은 건 그만큼 여유 있게 위로 조명을 세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서 있는데 제가 여기서 조명을 세팅을 하면요, 제 키가 170cm 정도 되는데 어때요? 머리 위로 조명하고 머리통하고 거리가 거진 한 50-60cm 이상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물이 서서 뭐 한 180 되는 모델들을 찍겠다. 그럼 모델하고 조명하고의 거리를 한 1m 이상 떨어뜨리겠다. 그럼 일단 3m 정도는 필요하겠죠. 3.5m 그 정도면 1.5m 정도 떨어뜨릴 수 있는 거고, 서 있는 인물의 전신을 촬영하거나 이럴 땐 탑라이트가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천정이 높으면 굉장히 유리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정물 사진을 많이 찍기 때문에 그렇게 천정이 높은 스튜디오가 아니어도 되는 거죠. 자, 참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에요. 스튜디오가 어떻게 보면 그 스튜디오라는 공간을 운영하는데 제일 많은 돈을 잡아먹는 거죠. 임대료 때문에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공간에서 촬영을 하셔야 되는데, 촬영을 하실 때는 유채색으로 이루어진 물건에 반사가 돼서 피사체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공간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불가능은 없습니다. 머리를 짜내세요. 저는 예전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그 냉장고 박스를 주워다가 거기다 하얀색 종이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벽을 쳤었어요. 그리고 그 안을 스튜디오로, 미니 스튜디오로 사용한 적도 있고,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러지 이걸? 이름을 봐야 되겠는데, 이걸 폼보드라고 부르는군요. 이런 폼보드를 20개를 샀어요. 그래서 그걸 종이 테이프로 다 붙여가지고 한 이만하게 까맣게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촬영을 한다든가, 뭐 정 안 될 때는 그냥 찍었습니다. 그리고 포토샵으로 다 따내가지고 작업을 할 때도 있었고요. 상황이 되는 대로 하시되 어쨌든 스튜디오의 원리는 그런 거라는 거죠. 반사 강하고 사용할 수 있는 렌즈, 조명이 어떻게 운영될지를 생각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건 이제 일반적인 사진만을 위한 스튜디오고, 거기에 이제 손님이 찾아오게 되는 영업용 스튜디오라면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쉬운 곳. 제 작업실은 달동네에 있어가지고 손님이 찾아오기 굉장히 힘든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손님이 잘 안 옵니다. 하지만 손님을 받아야 한다면 지하철역 근처로 갔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필요한 상황들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대한 자세한 것은 경우에 따라 다 틀리니까 수상한 스튜디오 홈페이지에 오십시오. 수상한.com입니다. Q&A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시간이 되는 대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